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어서 국민들이 이걸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도가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는데 지금 여야 반응을 보면 여당은 뭐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진솔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좀 긍정평가한 반면에 야당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 해병대원 특검법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힌 데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불통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 야당 논평을 봤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지 않고 미리 써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는 그 몇 점이나 주겠냐 회견을 그랬더니 7, 80점 주겠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런 정도 평가를 하면은 그게 대단한 평가라고 저는 봤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그렇죠. 한 거죠. 네. 예. 뭐 그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작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그렇게 관료 출신이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그런 사안에 보좌하는 일에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어제는 그 회견 내용 자체가 우선 형식 자체가 우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 달라졌습니다.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 뭐 169일만이라는데 네. 그 되게 왜 도대체 진작에 하지 왜 안 했느냐 저렇게 예? 어제 보니까 무슨 뭐 기자들하고도 진솔하게 대화가 오고 갔고 또 뭐 시간도 제약 없이 또 뭐 언론사들도 보니까 그 여당 색채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 가까운 그런 언론사도 골고루 그 분배를 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특별히 그것 진작 그랬어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 KBS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그때도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미안하게 됐다. 뭐 어제처럼 사과를 하면 총선이 이렇게 참패 안 했을 겁니다. 또 뭐 4월 1일 날 그 뭐 의료 개혁 문제도 그때 그 뭐 담화 형식으로 그 담화 형식이라는 게 70년대 하던 그런 회견 방식인데 그때도 기자회견 했으면은 총선이 이렇게 참패 안 했을 겁니다. 뭐 윤 대통령이 무슨 야당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 그러는데 무슨 윤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 기조를 바꿀 만한 국정의 4대 개혁 과제도 내세우고 사실은 국정 과제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는 왜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느냐. 뭐 불통이다, 뭐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거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어제 보면서 총선에서 졌는지 져서 내가 선입관을 가져서 그런지 이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기가 빠졌어요. 난 좀 그거는 안 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뭐 총선에서 졌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니까 그 형식도 보니까 대통령 입장할 때 다 기자들이 일어서서 국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구 말고 진작에 하지 이거를 왜 그동안 안 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뭐 조금 내용에 있어서 뭐 여당이 뭐 야당이 조금 불만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특검법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도 아주 당당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최일병 그거는 특검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 수사 중인데 끝난 다음에 미진하면 자기가
나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뭐 그런 말이라든지 예. 뭐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그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했어요.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예. 네. 잘했어요, 쟤네. 예, 저는 그렇게 잘했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뭐 예. 자주 만나자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예. 앞으로 기자회견 자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지금 그 여야 원내 사령탑이 네. 각각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을 이제 원내대표로 세웠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추경호 삼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친윤이고 TK 출신이죠. 어제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 102분이 참석해서 70표의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출이 됐는데 이번에 뭐 한 차례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미뤄지기도 하고 나서는 분도 별로 없어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원내대표는 뭐 독배를 드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뭐 서로 좀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네. 하죠. 일단 당장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원구성 협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야당의 여러 지금 특검법이 이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우선 성과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 아니에요? 뭐 정치적으로 대단하더만요. 뭐 강성 발언도 쏟아내고 뭐 공세가 대단한데 뭐 거기에 여당의 그 원내대표도 강성으로 뽑으면 이게 참 전국이 어떻게 갈는지 참 가늠할 수 없을 그런 불안한 일인데 추경호 의원이 원만하거든요, 사람이. 예. 원화하고 더군다나 이분이 관료 출신이거든요. 경제관료 예,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 무슨 뭐 정치적인 면보다는 사실 아주 자세한 그런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정치적인 원내대표의 이쪽에서도 강성 정치인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참 상당히 어려웠을 뻔했는데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예. 잘 뽑았다고 전략적으로 잘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조용조용하게 아마 야당의 그런 공세를 막아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지금 믿을 거는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야당 그 원내대표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할 때 또 갈등을 빚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들 윤 대통령의 배경도 이제는 국민들입니다. 예.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국민들의 그런 그 정서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맞춰서 대응을 하면 저는 능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특검법 같은 거 아니 뭐 이게 지금 뭐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검찰, 경찰 수사 조직이 있는데 예. 예? 왜 조금 비정상적으로 계속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뭐 특검의 원칙이라는 게 본래 예. 수사기관이 좀 미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 특검을 하는 거지. 예. 모든 사안을 다 특검을 한다. 그러면 검찰 조직은 뭐하며 경찰 조직은 그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 여론이 또 높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거는 고민일 것 저는 같아요. 받아들여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차일병 특검 같은 거는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의 본래적인 목적을 생각을 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언제 찬성해야 되느냐? 차일병 수사가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이 되니까 예. 그것도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직도 공수처장이고 아니 거기에서 그런 공수처를 못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 미진하다 생각하면 그거는 뭐 특검하는 건 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수처장은 지금 저기 그 임명 단계 새로운 그런 이제 현재로는 뭐 있죠. 어떻든지 간에 예. 민주당 대통령 임명은 그런 처장이거든요. 네. 예.
자, 그 원내 대표가 이제 정해지면 비대위가 이제 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원내 네, 대표가 네.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당대회 시기, 네. 그다음에 룰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가 조금 뭐 늦어질 수도 있다. 이제 물리적으로 네. 좀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전당대회 시기를 좀 늦춰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그런 추측인 것 같아요.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분이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를 가지고 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빨리 하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 보더라도 아직 비대위원도 구성 안 됐거든요. 그 뭐 룰도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을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또 무슨 뭐 이번에 당 대표 선거 올 때 뭐 전국적인 좀 그 당원들에게 의견을 발표하는 뭐 그런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보려면 자연히 좀 물리적으로 늦어진다. 이게 지금 황우여 의원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은데 예. 너무도 당연한 거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품이라든지 그 동안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뭐 정치적인 꼼수를 가지고 뭐 전당대회 시기를 정하고 나는 그럴 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기는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건 본인의 의견이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총선 참패를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예? 지금 또 다시 당대표로 나온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떨어진 다음 당선 떨어진 다음에 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저건 정치적으로 저런 일은 우리 못 봤다. 옛날에 뭐 대통령 떨어진 분들은 애국애가 계시든지 뭐 좀 치끄러시든지 사실은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윤석열 정부에 있다. 뭐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전 비대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다. 정당이라는 건 선거라는 건 정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예. 그런 건데 이거 내 책임이다. 이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결정을 나누긴 하지만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총선 참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대표로 나온다. 그건 난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고 예. 그건 나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꽃다발도 보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나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몇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서 당 대표를 나온다. 그거는 나는 경솔한 결정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은 성찰할 때다. 그러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시중에 불화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총선 전에 뭐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한 뭐 시각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정 갈등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이제 갈등설이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 어쨌든 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또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또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이 권력이라는 게 옛날에 보면 부자지간에도 나눠 가지지 못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봤거든요. 근데 잘 그거를 생산적으로 그 갈등을 이제 서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예.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뭐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갈등, 감정적인 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 국가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더군다나 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잘 그렇게 화합을 하고 이렇게 힘을 합하고 뭐 그러는 거 뭐 인간적인 좀 갈등 뭐 섭섭한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승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 자체를. 이런 시기를 내에 좀 만나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그렇게 꼭 지난번에 뭐 십사 뭐 제의에 대해서는 일단 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글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 전 비대위원장이 안 간 것도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라가 생각.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는데 뭐 좀 엠브라스 타고라도 갔어야지. 뭘 젊은 사람이 뭐 몸이 아프다고 안 가고 뭐 그건 좀 그런 옹졸한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좀 만나서 얘기하고 뭐 섭섭한 얘기도 좀 하고 또 뭐 그러다가 또 뭐 서로 입장 차이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정치라는 게 본래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빨리 생각합니다. 봉합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 2에 돌입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소청 설립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같은 검찰 개혁 법안을 개헌하는 즉시 발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내로 이걸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명분과 자격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의석만 믿고서 모든 걸 다 할 거라 생각하는 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국회가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다수다 개혁신당까지 조국당까지 합하면은 뭐 192석. 뭐 192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런 그 오만한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그 국회가 있고 여당이 있고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다는 얘기. 그래도 국회를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한다는 얘기.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의석이 있으니까 우리 맘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회가 뭐더라 필요해요. 저기 민주당 의원총회만 있으면 되지. 거기서 다 결정하면 다수당이니까 다 결정하면 끝나겠네요. 그런 생각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아주 오만한 일이고 또 잘 민주당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45%,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55%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보면은 그렇게 힘쓰고 50.5%죠. 예? 45대 50.5? 예. 그렇습니다. 예. 50.5. 예. 이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런 생각을 잘해서 서로 협치를 하고 협력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비상식적인 그런 그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그런 일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아니 검찰청이 엄연히 헌법에 있는 그런 기관인데 기소권도 헌법에서 검찰에게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떻게 보완한다? 그게 너무 오만방자 일 아닙니까? 힘만 믿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힘쓰다 보면 치가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독주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음 주에 국회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은 일단 뭐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죠. 왜냐하면 뭐 표결로 다수당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되시는 분이 사실상 이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죠. 그런데 이제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고 기호순으로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다 이제 그 친명이어서 이분들 간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입원 중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과연 또 실릴 것이냐 이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국회의장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다수당의 지금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옛날 야당 투쟁적인 그런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정에 상당한 책임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국회를 어떻든지 간에 원만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난장판이 돼서는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잘 생각하겠지만은 그저 좀 원만한 사람이
여야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분 중에서 원만한 분이라고 하면 어떤 글쎄 분을 언론에서 여쭤볼지 이런저런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강성의 이미지 내가 국회의장 되면은 무슨 중립은 없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되겠습니까? 네. 좀 이재명 대표가 잘 생각을 해서 국정에 책임이 있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을 이렇게 그런 분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장 선거 결과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